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한 공방전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우리 사회 일각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쳐놓으려는 자들에게 휘둘려 쌈박질들만 하는 것 같아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뒤엉키고 꽉 맥히다시피 했던 두 나라가 다시 화해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으면 가령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든 말든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왜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는 걸 본 일도 없습니다. 한다는 짓이 국가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의 길몫을 지키고 서서 일을 못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 야유, 악담이나 퍼붓고 사기나 떨어뜨리고 기미나 빼는 짓들이나 하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정신말짱한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특히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까지 모두 나서서 당 내외를 총동원해 정부를 뒤엎어버릴 궁리만 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일인들 제대로 돌아가고 이런 나라와 무슨 일을 협약하고 국가 간의 협정을 맺었다 한들 무슨 일인들 제대로 믿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라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대와 국가 간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단순히 국내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정부의 친일머리와 철진한 죽창가로 반일 정서에 불을 붙여보겠다는 삼류 정치 선동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국제사회에서 약속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상종 못할 나라로 만들어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한다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정당인데 마치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의 지령에 따라 저놈들 좋으라고 움직이는 놈들같이 오해를 받는 데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 가는 곳마다 태산같이 죄를 짓고 도망 다니던 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더니 어느덧 그런 놈의 충직한 하인처럼 되어버린 자들이 날치는 정당을 우리 차세대의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라면 그 당과 당 대표 그리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을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은 무조건 정부 여당을 공격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과 이익, 더 나아가 차기 집권을 위해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정치 세력이어야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방해하고 공격하며 두드려 엎어버릴 국리나 하다니 되겠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무조건 뒤엎어버리고 타고 앉을 생각이나 한다면 그게 어디 우리 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사령탑이라도 있어서 모종의 행동 지침이라도 받은 것처럼 한일 회담을 일제히 깎아내리고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처럼 정부를 헐뜯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데모들이 지난 주말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 사회단체들도 세를 규합해서 계속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TV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겸해 20여 분 동안 한일 간의 현안과 중요성 그리고 결단을 내린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두 나라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었고 양국의 경제 완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해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오늘날의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해서 현 정부의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언제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죽창가만 부를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함으로써 더 악화시킨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조사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비난을 위한 비난은 반일 감정에 의존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반일 감정과 일본과의 과거사에만 집착한다면 미래를 향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북한이 800m 상공에서 전술핵 기폭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중로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죽창가만 부르고 있을 것인지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미일 삼각편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한일 관계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